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빈곤의 시대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는 AI,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거리는 자율주행 택시와 로봇 배달원들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국가 지표상으로 우리는 분명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왜 여러분의 점심 한 끼는 3년 전보다 더 눈치를 보며 골라야 하고, 통장의 잔고는 AI의 계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가 너무 정직해서 벌어지는 비극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암 환자가 진통제를 맞고 마라톤 1등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역동적인 질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술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 달콤한 약속이 사실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장밋빛 미래 뒤편에 숨겨진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AI 주식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축제를 즐길 때 정작 여러분의 지갑에 빨대를 꽂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상시의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이 화려한 파티장에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그 설계된 소의 시작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제 산 그 주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동아주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산을 끌어당길 낚싯바늘일까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무려 3.1%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축제 분위기와 마땅하죠.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 실질 소득은 오히려 2.4%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국가가 벌어들인 그 수조 원의 돈이 왜 우리 지갑 근처에도 오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성장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대한 항구의 안개에 갇혀 있습니다. 저 멀리 AI라는 거대한 유조선이 엄청난 불을 싣고 들어오는 소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그 과실이 우리 손에 닿지 않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서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질을 슬쩍 줄여 실질적인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말하죠. 기업들은 지표상 이익을 극대화하며 웃고 있지만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주머니를 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12,000원짜리 제육덮밥 한 그릇의 돈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입 식재료비로 4,500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조리하는 분의 인건비 3,200원을 뺍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배달 앱이 2,800원을 가져가죠. 남은 돈에서 임대료와 전기료 같은 고정비 1,200원을 뺍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이죠. 마지막으로 주방기구의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비와 세금 250원을 제합니다. 결국 사장님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고작 50원입니다. 12,000원짜리를 팔아도 껌 한 통도 못 사는 기괴한 구조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취생이나 외벌이 가장의 삶은 처참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통장이 마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쌓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까먹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해외는 다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포로 시장에 갇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권 없이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어 그려라는 감옥 같은 시장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줄고 우리 삶은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우리가 믿었던 경제의 선수한 구조는 이미 망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안개를 유지하며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그 배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금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덫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개 너머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진짜 지배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2,100조 원 시대입니다. 이 숫자가 실감나시나요? 국민 한 사람당 약 4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대출자 10명 중 3명은 소득의 70% 이상을 빚갚는 데 씁니다. 벌써 남주는 수준을 넘어 삶 자체가 저단값인 셈이죠.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해류는 분명히 풍요를 향해 흐른데 왜 우리만 이 척박한 해안가에 고립된 걸까요? 지금의 상황은 거대한 해류의 역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완화되며 돈의 흐름이 풀리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 따뜻한 해류가 우리 앞마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운 재정 건전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있으니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줄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것이 지표는 상승하는데 서민의 실질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처참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지 않고 서서히 안정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죠. 반면 우리는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잘 팔리면 나라 전체에 온기가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 산업에 오는 거대한 유조선만 호황일 뿐
골목 상권이하는 작은 배들은 기름이 없어 멈춰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한 정책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 즉 분식의 유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기업들의 재정, 장부 속에 숨겨진 썩은 살점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 지도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통장 잔고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원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못 냅니다. 겉으로는 AI 기술을 말하며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속은 텅 빈 좀비 기업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좀비 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회사를 말합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연명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젓이 버티는 걸까요? 바로 분식회계라는 교묘한 화장술 때문입니다. 분식회계한 장부를 조작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구에 안개가 맺힐 때 구멍난 배의 선체에 페인트 칠만 세로해서 새 배처럼 속여 파는 격이죠. 투자자들은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면 그 배는 순식간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부실한 배는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부실한 배들을 한데 묶어 거대한 유람선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카드는 기업의 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는 세금과 나라 돈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의 거짓말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우리 세금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 은밀한 통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은 7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최근 10년 중 최저치입니다.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해졌는데 정작 그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삶은 각자 도생의 정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배의 평형수가 가득 찼는데도 배가 계속 기우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은 구축효과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죠. 항구의 방파제를 고치라고 준 돈이 정작 방파제 뒤에서 자기들만의 파티를 여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조세수혜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세수혜기한 노동자의 실질 소득과 기업이 지불하는 인건비 사이의 간극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100만 원의 행방을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채무의 이자를 갚는 데만 22만 원이 즉시 빠져나갑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좀비 기업들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구제 금융에 31만 원이 투입됩니다. 썩은 살점을 도려내지 못해 생돈을 쏟아붓는 꼴입니다. 공공부문의 비대한 운영비로 24만 원이 소모됩니다. 여기에 각종 인프라 유지비 15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여러분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쓰이는 돈은 고작 8만 원 남치입니다. 100만 원을 내는데 내 삶에 직접 닿는 혜택은 채 10%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예산의 흐름을 통제하고 설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아무도 이 명백한 예산의 누수를 막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 즉 가격이 결정되는 은밀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물건가 속에 숨겨진 교묘한 독점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구매력까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안개 속에서 가격표를 조작하며 불을 독식하는 진짜 포식자들의 사냥법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감시하며 실시간으로 주머니를 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똑같은 비행기 티켓을 검색해도 왜 내 화면에는 옆 사람보다 5만 원이나 더 비싸게 될까요? 2026년 현재 기업들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실시간 수요와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가격을 제멋대로 바꾸는 기술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인공지능 기반 가격 결정 비중은 이미 유통업계의 70%를 넘었습니다. 기재 가격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변덕에 의해 결정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격 차별의 진화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AI가 귀신같이 알아내서 딱 그만큼 가격을 올리는 행위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비자 잉여가 기업의 독점 이윤으로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소비자 잉여란 물건을 사고 남은 심리적,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데 이제는 그 자투리 이익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우리의 탐색 비용을 무한대로 늘려놓고 결국 지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탐색 비용이란 가장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소비자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5만 원짜리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돈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중개 수수료로 15,000원이 선점됩니다.
알고리즘 고도화와 데이터 센터 유지비로 12,000원을 뺍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 10,000원을 제외하죠. 여기에 공격적인 타겟 광고비로 8,000원을 더 뺍니다. 결국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원작자의 손에 들어가는 저작권료는 고작 5,000원뿐입니다. 우리는 5만 원을 내지만 가치의 본질에는 단 10%만 전달되는 기형적인 배분 구조입니다. 최저가 우위를 찾으려 앱을 뒤지는 30대 주부나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찾는 고시생의 간절함을 알고리즘은 비웃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임대료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혐의로 대형 플랫폼들이 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알고리즘, 담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최저가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알고리즘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유통 단계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유통 단계가 알고리즘이 하는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이 장벽 뒤에서 누가 가장 잔인하게 웃고 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까지 조작하려 들죠.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온 생존 방식에 길을 완전히 꺾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대전환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려야 할까요?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우리 자산을 지킬 마지막 고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껏 믿어온 성공 공식이 사실은 매몰 비용의 늪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불하여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의 68%가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평균 1억 2천만 원의 빚만 남긴 채 말이죠. 이제는 생존을 위한 피벗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피벗이란 원래의 사업 방향이나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50대 실직 가장이나 대출 이자를 메우려 투잡을 뛰는 20대 사회초년생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지금 우리 지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돈 부채의 좋은 돈 자산을 쫓아내는 현상이죠. 상식적으로 성실히 일하면 자산이 불어나야 하지만 지금은 빚의 이자가 자산의 성장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이런 한계를 먼저 경험하고 철저히 연금 흐름 중심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위험자산이라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란 수익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말합니다. 항구의 안개가 걷힐 때 배의 키를 미리 돌려놓지 않은 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키가 들려있나요? 과거의 지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레이더인가요? 이 대전환의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아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어디에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개 너머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자산의 진짜 가치를 선별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기재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화려한 보물선이 아니라 구명조끼도 없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2026년 이후의 경제는 기술이 인간을 돕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부를 합법적으로 이전받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자산 집중도는 매년 2%씩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는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가 유일한 생존권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연끌로 내 집 마련을 한 40대 가장은 원리금 상환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태죠. 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을 통해 주식, 채권, 금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실질 수익률 8%대를 유지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 자산을 나누어 담는 전략이며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이득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자산이 많으면 더 안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70% 이상 쏠려 있어 위기에 더 취약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이 정점에 달하며 준비되지 않은 개인의 노동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주주 환원을 강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은 단순 저축을 넘어 기술의 밸류체인 속에서 진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곳을 선별하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밸류체인이란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닿기까지 가치가 생성되는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미래의 안개는 더 짙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도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도를 들고 계신가요? 오늘 분석한 지표 중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분석의 연장선으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실물, 자산의 역습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